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예,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선생님들을 좀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가 2021학년도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26일 날, 내년이죠. 내년 1월 26일 날 2차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최종 합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하신 분들께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지 않으실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두려우시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불안하시면서 최종 합격이 남아있으니까요. 사실 어제 좀 되게 제가 좀 번잡해가지고요. 마음이 좀 번잡해. 지금 얼굴이 조금 부었는데 아침에 일찍 그냥 잠이 좀 설쳐가지고 바로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또 합격하신 분들을 기쁘실 거고, 어제는 좀 천당과 지옥을 먹었어요. 예. 뭐 합격자 분들 소식을 들으면 또 한없이 기쁘면서 2차 대비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또 반대로 또 합격하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또 위로와 상담을 또 해드리고, 어제 정말 그 저녁 12시까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상담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좀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 편지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우리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무슨 어떤 상황에 대한 심리 변화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마 합격자 발표 나기 전까지는 불안감이 1단계 있으시다가 합격자 발표에서 이제 합격자 명단이 없습니다 이런 걸 뜨면은 이제 좀 허탈하시고, 그 다음에 오는 이제 감정이 아마 두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우리 선생님 대상분들이 N수생분들이에요. N수생분들. 초수화 같은 경우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주로 그 수강 대상자들을 이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초생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반기에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전반기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실은 좀 전문성보다는 수용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말로 좀 대치를 해보면 좀 쉽게 가르치고, 좀 쉽게 전달받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좀 이렇게 다 컨설팅 해줘서 쭉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내가 이제 좀 수용 가능하게끔 공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이제 또 초생분들이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응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떤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홍보 또는 인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원가에서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요. 보통 N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가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내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응시가 가능한가? 이 생각을 사실은 이제 보통 전반기에 제일 먼저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대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 무거운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이제 N생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재수부터 제가 이제 최장적으로 해본 상담을 해 분들은 10년 정도 준비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10년을 준비하신 분도 계셨는데, 상담하다 보면 좀 안타까웠던 게 상담도 잘 안 해줍니다. 일반적 수험가에서 학원 강사분들이나 이제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교수님들께서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많이 해주시는데 상담을 많이 안 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멘토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죠.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그 시간에 대한 그 어떤 힘든 점을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몇 년을 준비했고 이 시험이 이제 불확실하고, 이 시험에서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이제는 판가름도 안 되고, 주변 분들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내가 내년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과연 될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소생 시절부터 이제 어떤 목적 의식을 뚜렷하게, 목적이란, 이때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 계획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죠. 이런 걸 뚜렷하게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다기보다는 어떤 수험가에 대한 인지도나 또 어떤 그 어떤 바이럴 그 광고, 그죠? 뭐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한 정보 입수,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의 흔히 속된 말로 이제 입소문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초생분들이, 저는 초생분들보다 아무래도 N생들이 조금 많이 계세요. 초생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기에는 상당히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폐강이
강의가 폐강이 될 정도로 사실 전반기에는 사실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힘듭니다. 근데 초생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반기에 공부를 많이 시작하시는데 초생분들에 비해서 N생분들은 전반기에 어떤 공부를 시작할까 말까 이런 고민보다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생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1, 2년을 그냥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떤 것들 수기를 읽으면서 합격 수기 읽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해서 어떤 책 서적이라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지라는 수학 계획을 좀 많이 세우고 준비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제 상담한 N생분들을 특히 이제 좀 시험이 길어졌던 분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한 1년, 2년, 3년을 보내오시다가 내가 정말 이 시험에 더 올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N수생분들이 많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좀 많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합격생 비율도 높아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강사로서는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강사로서는 좀 힘들지만 보람은 있죠. 보람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는 한 이유는 지금 이제 여러 컨텐츠 뭐 유튜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시험에 대한 당위성과 그 불확실성, 모호성 그리고 계속 지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결론을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께 이성적으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 뭐 시험 제도 안에서 내가 이걸 더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스스로가 이제 선택하는 기로지만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 감정적으로 힘들다, 두렵다, 모호하다 라는 감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조금 더 부각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이성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성적으로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초소분들을 좀 대상으로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야 강사로서는 수강생을 확보하고 더 늘리고 뭐 속된 말로 뭐 학원가에서 흔히 말하는 1번 스타 강사 줄임말 1타 강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N수생분들께 조금 더 공감하고 좀 마음이 좀 많이 가요. 힘들게 고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공감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좀 순수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상담 경험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지어 아까 10년 차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건 그냥 한 사례로만 이해해 주세요. 뭐 학원가의 수험가의 모든 강사를 다 들어봤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인지도가 그 수험가의 꼴찌입니까? 임용을 이제 준비하는 강사로서 인지도가 꼴찌냐,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오셨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잘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 쪽에 고등학교에서 잘 근무하고 계시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도 미술과셨어요. 그래서 국어교과가 아니라 미술과 미술교육 쪽이셨는데 이쪽을 부전공 복수전공을 해서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셔서 지금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6년을 했다, 뭐 5년을 했다, 3년을 했다, 그죠? 보통 초수 재수는 그래도 조금 시험을 봐야 된다는 당위성이 커요. 그런데 한 3수, 4수, 5수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시험이 정말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건지라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을 해서 뭔가 사회에서 이제 자립을 하고 독립을,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는 시기에 계속 수험 과정이 늘어지다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받게 되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해를 못하고 공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가지 조금 당부드리고 싶고 명심하시게 보면 이게 이제 시험제도라는 거잖아요.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특히 임용고사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공무원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1년에 딱 한 번 봅니다. 딱 한 번 보기 때문에 1년을 쉽게 말하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딱 한 번만에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시험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시험이 예를 들어서 뭐 2018학년도다, 2019학년도다,
20학년도다, 2021학년도다, 뭐 2022학년도 이렇게 매년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매년 임용고사가 있는데 나는 2019에도 떨어졌고 2020에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이거 뭐 이런 컨텐츠 많이 있는데 최근에 한 4년 정도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사실 지금 시험 제도가 일관성이 없어요. 국어과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어과만. 출제 경향에 대한 이게 지금 이 일관성이 없는 곳이 사실 문학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나온 시간을 모두 이렇게 합쳐서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조금 더 이제 어떤 강사를 하신 분으로 좀 얘기해 드린다면 매해마다 출제 경향이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에 따른 가이드를 잡고 수험 과정에서의 수험 전략도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적인 수업 전략을 열심히 했을 때 수험 출제 경향에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어까지 갈아 넣어서 1년을 정말 올인하고 열심히 투자를 했어요. 학원 강사의 강의도 1년 동안 커리큘럼 탔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준비했던 또 예상했던 출제 경향이 아닌 시험을 본 거야, 그 해. 그러면 이분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상 이제 날아가는 거죠. 공중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데미지가 뭐냐면 내가 1년을 했다라는 그 과정이 그대로 누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참 아이러니한 게 그냥 그 해에 그냥 한번 본 겁니다. 출제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냥 그 해 출제를 했고 그 해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도라는 것은 그 다음 해에도 선발을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참 정말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전화를 받다 보면은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잘 안 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출되는 인원 빈도를 보면은 잘 안 되신 분이 훨씬 많죠. 합격하신 인원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자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시험 제도라고 하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안내를 해주거나 그거에 대해서 멘토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혼자 개인적으로 자기에 대한 점검밖에 못합니다. 내가 왜 이 시험에서 자꾸 안 됐지? 라는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험 과정에 대한 준비 태세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또 잘못된 어떤 선택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기반이 됐던 것은 아마 초수나 재수 정도일 거예요. 삼수생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실 게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마지막이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지막이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해야 될 첫 번째가 내가 이제까지 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고 시험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얻어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과라는 것은 합격만 결과가 아니거든요. 시험에 대한 내 점수, 전공 점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평가원이 답안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또 어떤 대체적으로 이제 학부나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출제자분들의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는 파악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서 내가 여기에 대한 코드를 읽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 읽어냈구나 라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2018학년도를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2019학년도를 준비한다. 그러면 2018학년도는 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올해도 이제 사례를 든다면 올해 이제 합격생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제가 어제 너무나 기뻤던 합격생분이 한 분인데 작년에 합격생한테 예를 들어서 핵법문학 안 읽었다. 너는 왜 이런 책도 안 읽어봤냐? 왜 객관식 기출문제도 본 적이 없냐? 그러니까 작년 합격생이 올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께 이제 그런 뭐 조언일 수도 있고 핀잔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돌멩이 하나가 파장이 커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같거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선생님이 반드시 합격하는 거 보고 내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해주겠다. 근데 사실 올해 이제 그분이 합격하셨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해에 그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 통과를 했다는 것은 그 해에서나 그게 가능한 이야기지 다음 해 때 그 방법대로 똑같이 했을 때 통과한다? 이거는 출제자도 똑같아야 되고 출제 경향도 똑같아야 되고 이해되셨죠? 시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틀이 똑같았을 때 동일한 환경적인 시츄에이션이었을 때 시뮬레이션이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이 거의 드물죠. 가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은 전년도에 우수한 성적, 전년도에 합격생이 어떤 문제를, 올해 문제를 풀었다. 그럼 올해 문제 잘 풀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의 출제 경향과 올해 출제 경향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이제 정보라는 거죠. 출제라는 건 어떤 정보기 때문에 출제의 어떤 코드에 맞춰서 그 해에 내가 어떤 부분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해냈을 때 시행착오를 겪은 걸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교한 공부를 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1년을 이제 파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없고 멘토도 없고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학의 학부의 교수님들이 이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좀 편하게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학원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학원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가슴 아픈 게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이제 결론인데 내가 이 시험을 또 볼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슴이 아프실 때는 최대한 본인이 응시했던 해에, 그러니까 얘기해서 내가 뭐 4년을 준비했다. 그러면 4년 준비했으면 2021, 2020, 2019, 2018까지. 그죠? 4개의 기출 문제, 뭐 평가원에 다 올려져 있잖아요. 그 4개의 기출 문제를 이게 쭉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조금 팁을 낸다면 홀수회하고 짝수회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홀수회하고 짝수회를 비교해 봐서 정말 내가 특히 이제 문학 쪽 문항들이 그게 클 겁니다. 그 파장이 클 건데 물론 이제 언어사용 문식성 교육 쪽이나 문학 쪽 사실 문법은 그런 영향이 좀 덜해요. 문법은 좀 난도가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좀 그런 영향이 덜한데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수험을 준비했던 시절에 대한 부분을 회상하고 문제를 쭉 보시면서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좀 해보는 겁니다. 좀 보십시오. 보시고 지금의 입장에서 내 시행착오나 나의 문제점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짝수에는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홀수에는 점수가 낮게 나왔는가, 나는 왜 어떤 점수가 어떤 부분에서 멈춰 있는가, 비교했을 때 이걸 좀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이건 N수생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초생들은 이걸 못해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비교를 해보셨을 때 이거 도대체 뭐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 채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는 판단보다도 그러한 시험 문제에 대한 접근을 내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야 이거는 내가 공부했던 과정과는 정말 동떨어지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런 과정이 사실 무의미했었어, 이런 게 이제 분석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할 때는 그런 시행착오에 대한 점검과 그 다음에 시험 출제 경향,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하면 내년에 준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 2018, 2019, 2020, 2021, 내년이가 2020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21과 2022가 동류의 문제가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시험에 출제를 했던 출제 경향은 출제자와의 직결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출제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겠죠. 자, 이 코드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차년도를 가이드를 세우고 준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열정도 열정이지만은 열정보다도 더 힘든 게 가이드가 없어서 그래요. 가이드가. 그러니까 길을 뭔가 이렇게 쭉 봐야 되는 끝에서 이 길에 가다 보면 도착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가이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제 당부 말씀인데, 이건 개인적인 말씀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이 시험을 이제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합격을 못했을 때 굉장히 엄청난 자존감이 이제 무너집니다. 개인으로서의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항상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만약 교직이라는 어떤 그런 직업을 어떤 안정적인, 뭐 속된 뭐 속세 말로 따르면 철밥통이라고 하죠. 철밥통, 철밥그릇, 뭐 이런 말을 또까지 하는데, 안정적인 어떤 직장으로서 그냥 어떤 월급을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무지하게 힘든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교직관을 가지시고 내가 아이들을 정말 가르치고 케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 적성과 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도 왜 임용고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전력을 다하는가? 간단합니다. 요즘 같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구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 사업자분들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들이 많죠. 직업군 자체가요. 근데 우리 교원의 어떤 직업군이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평생 직장입니다. 평생 직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평생 동안 나의 꿈을 이루면서 내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투자를 하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시간을 무의미하고 그냥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시기에는 저는 솔직히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끌려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평생 직장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결과에서 이제 긍정적인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그 도피 기제 이렇게 우리 심리 기제 얘기하죠. 심리 기제 할 때 승화라는 말을 하거든요. 승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문학에서 나온 용어죠.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 속에 시적 상황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나아간다 이런 걸 이제 승화라고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죠. 시어의 의미 물어보면 거의 이런 거거든요.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이제 보여주잖아요. 문학에서도 좀 우리 선생님들이 이 힘든 시기를 승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생각에서요 얘기하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차를 먼저 고려하지 마시고 시험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가능성의 여부 또는 나의 어떤 그런 시험 준비 과정과 시험 결과물, 기출 결과물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한번 체크해 보실 시간을 내가 정작 그 시험을 포기할지언정 한번 아쉽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이걸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경제적인 지출이 아쉽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기로에서의 어떤 선택은 본인이 이제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떳떳하게 하시면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사실은 여타적인 얘기는 못 해드리겠어요. 저도 이제 소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못 해드리겠지만 항상 이제 초수생분들이나 이제 재수생분들을 대하고 또 N수생분들 대할 때 N수생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첫 번째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강사를 들을 것인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개론서를 볼 것인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수험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을 초수생들이나 재수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초수생 재수생들은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된다, 한 번 더 도전해야 된다라는 응시에 대한 당위성이 있지만 N수생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시작 자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험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누락돼요. 누락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버티신 분들, 이분들이 제가 이제 가장 그 책임감을 느끼는 게 어쨌든 간에 그 버티신 분들이 결국은 가장 보람되고 보상을 받는 길은 최종 합격을 통해서 이제 학교로 가시는 건데 사실 그 하나를 보고 이제 뭐 좀 열심히 정말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항상 이 시기 정말 이 15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1월을 12월 올해는 또 발표도 일찍 하네요. 1월 달은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해가 저한테는 맨날 괴롭습니다. 정작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또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뭐 맨날 과시를 많이 하잖아요. 강사라는 사람들 대부분 과시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뭐 수강생 몇 명이다, 뭐 수입이 얼마다, 과시를 좀 많이 하죠. 대외적으로 과시를 하면 그것이 인지도를 상승시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금 저는 이제 그 선생님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실 것인가가 좀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스승님께도 하소연도 하고 교수님께도 이제 뭐 좀 건의도 해보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이게 사람이라는 집단과 그 위치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질 때가 많더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수험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자존감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 그 과정, 사실은 모두 다 결과 중심이지만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대단하시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가오진 않으시겠지만 인정하고요.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셔서 그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이 길이 객관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내가 그동안에 미처 몰랐던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다음 해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완전 억제하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정교하고 포커스를 갖춘 그런 준비를 해서 시험을, 정말 그냥 시험이잖아요. 그냥 딱 한 번 있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만 보면 되잖아요.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러지 저러지 해도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실력, 공부, 뭐 어떤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능력 이런 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도 시험이라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학부 때 열심히 하셨어요? 대부분 벼락치기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벼락치기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시험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지금의 힘든 과정을 슬기롭게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제가 어제 잡을 설치고 좀 멍해요, 머리가. 지금. 해서 말이 어떻게 좀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2차 대비도 준비해야 되고요. 합격하신 분들을 위해서 2차도, 사실 2차도 이제 뭐 1월 달에 개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는 거라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개강 준비도 해야 되고 교재 연구도 해야 되고 뭐 원고도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번잡한 시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눈코뜰 새 바꿔요. 홍길동이 너무 부럽습니다. 분신술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선생님들께 꼭 좀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좀 그런 주변에서 시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좀 순수하게 저희 어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시각으로는요, 혹시라도 제 어떤 피드백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뭐 하시거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최대한 맞춤식 성의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영상 컨텐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정말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는 바이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가식적인가요? 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아셨죠,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파이팅!